단기 투자자는 끊임없이 차트의 움직임 속에서 비수를 날리십니다. 장기적으로 망할 것이다. 좀 시간이 흐른 통계이긴 한데 네. 2017년 통계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소유 기간이 코스피는 187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거기에서 이제 기간하고 외일 물량을 좀 빼면은 네. 보유 기간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대략 비중을 보면은 외인이 한 30%, 기간이 20%, 개미 투자가 한 50% 정도 되는데 충격적인 건 네. 95%의 개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 네. 좀 뜻밖이었어요. 뭐 그래도 한 30~40%는 그래도 네. 오래 가져가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짧게 갖고 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왜 단타를 할까? 단타가 나쁜 거는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네, 뭐 존리 대표님이나 이채원 대표님도 오늘 샀는데 기업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면 매도하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채원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고가를 갔지만 이게 저평가라면 난 살 수 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단타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확률상 단타보다는 그래도 기업의 가치를 기다려주고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은 가치 네. 투자를 지향했고 네. 또 장기 투자를 또 많이 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단기 투자로 성공했다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주식을 오래 했고 잘하고 차트를 너무나 잘 보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주식을 모르는데 단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잘하시니까 저희가 배제를 하고, 그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자꾸 떨어져.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고, 그리고 조금 오르면 또 떨어질까봐 팔고.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모르고선 두려운 마음에 주식은 다 한다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주식을 하면서 또 이게 떨어질까봐. 네.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단타를 하면은 네. 되게 위험하다는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타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대표적인 분이 있잖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그 비자발적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네. 단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굉장히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인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예. 예, 그 책의 일부분인데 되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단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라고 나와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네네네. 네. 그리고 굉장히 나쁘게 얘기해요.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네. 주식시장에서 없어지기는커녕 유감스럽게도 점점 커지는 집단이 단기 투자자들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나 사회에서 그들을 투자자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들에게 투자자라는 호칭을 부르기가 싫다. 그리고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다. 지수가 101일 때 사서 103에 팔고 90일 때 사서 91.5에 팔려고 기다린다. 단기 투자자는 끊임없이 차트의 움직임 속에서 비수를 날리십니다. 장기적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굉장히 네네. 기술을 꽂으시는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네. 좀 이렇게 너무 나쁘게 얘기하신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사기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비수를 꼽는 얘기를 하시고 네. 다른 투자의 대가분들하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책의 또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단타 투자자죠. 네네. 차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고 판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타지만 무조건 단타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렇죠.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스톨란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그것을 만든 사람만큼만 영리하다. 네네. 그리고 나는 증권가에 80년 동안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을 욕하세요. 증권가 브로커들은 그들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소위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수료를 줄이고 실시간 당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떠든다.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온 경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의 농간으로 단기 투자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 책의 내용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저는 이 책의 내용에다가 네. 하나 더 곁들여가지고 네. 언론도 말하고 싶어요. 언론에서는 항상 악재 기사들이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이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기사를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걸로 자기네 페이지 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부정적인 타이틀을 넣어서 그렇죠.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심사숙고해서 좋은 종목을 골랐는데 네. 내일 안 좋은 기사 나오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 푸틴이 뭐라고 했다, 시진핑이 뭐라고 했다, 뭐 돼지열병이 돌 것 같다 이런 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언론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동학개미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네.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요즘은 이제 스마트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뭐 한두 달 만에 이게 아무리 스마트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언론이나 막 이렇게 계속 흔드는 걸 보면은 네. 아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기관들도 개미를 단기 투자자로 좀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슈를 자꾸 떠드니까 네. 이게 기업에 대한 기다림보다는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죠. 그리고 책에 보면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잃는데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했든지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코스톨라니의 얘기예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하고 난 다음에 항상 새로운 상승 기록을 만든대요. 그렇죠. 이번에 네네네. 코로나를 봐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단기 투자를 노름에 비교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노름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어 이러세요. 나이가 많다고 노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그냥 비꼬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는 강연 등으로 바빠가지고 차트 볼 시간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기술 중에서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 말고요. 네. 순종 투자자라는 말이 나와요. 순종 투자자요? 예, 저도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들은 주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다만 뉴스가 너무 결정적이고 자기 진단의 기초가 흔들릴 때 네. 기존 판단에 위배될 때는 움직인대요. 아. 네. 그리고 순종 투자자는요. 화폐나 신용 정책, 금리 정책, 경제 성장, 국제 사회의 뭐 이런 위치나 무역 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순종 투자자는 옳든지 그러든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기 투자자랑 또 다른 차별적인 위치에 있대요. 네. 그 책 내용에서 보면 또 단기 투자자의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좀 네네네.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냥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나는에서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죠. 네. 단기 투자자를 변호하겠다. 나는 그들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필요한 존재이다. 단기 투자자가 많을수록 시장이 커지고 유동적이며 증권 시장의 상승 국면이나 하강 국면에 나타나는 안정한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시세가 하락하면 어디선가 매수자가 나타나서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만 있다면은 시장이 굉장히 이게 얼어붙을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단기 투자자는 존재의 이유가 있대요. 근데 싫어한대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렇죠. 애매하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도 잘 보시고 네. 주식도 잘 하시는 단기 투자자분들 말고 네. 내가 내 주식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감이 없고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해서 그냥 매수 지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차트 보실게요. 네네. 네, 제가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막 사고 나서 주가가 막 떨어지거나 이게 막 변동이 막 너무 심하고 이러면은 그런 데서 이제 조급함에 어쩔 수 없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좀 더 신중하게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그래도 단타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수익나면 재밌거든요, 주식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확률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네. 네. 분명히 이건 차트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확률적으로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먼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네, 이노와이어리스를 보시게 되면요. 차트를 이렇게 잘 쳐다보면은 좀 패턴이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게 보게 되면은 지금
1년 이평선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뭔가 그죠? 뭐 지지받는 느낌 좀 그런 게 있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위로도 뻗는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줄을 맞춰가지고 그죠? 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뭔가 좀 줄이 딱딱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거는 한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반등되니까 이게 분명히 또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가 있겠지. 네. 그런 식으로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요 윗선이랑 요 밑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쯤에서 내 기다리면은 다시 오지 않을까? 이게 네.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요. 네. 이게 그래도 맞아가는 그 패턴이란 게 있거든요. 보면은 네. 위에 맞고 내려오고 위에 맞고 내려오고 또 맞고 내려오는데 전 고점에서 한 요 정도. 이게 보면은 요걸 박스로 잡는다고 치면요. 네. 전고점이고 여기서 또 이게 지지받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 5만 원에서 사는 거랑 4만 5천 원에서 내려왔을 때 잡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막 5G의 그 섹터에 잘 나가고 막 이런 거 따져보면 날아갈 것만 같아요, 기분이. 근데 그거랑 다르게 분명히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거든요. 한 번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차트를 잘 쳐다보고 있으면은 네. 이게 지지받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음에 여기 좀 오겠다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주봉을 보게 되면은 뭐 너무 예측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네. 오. 너무 깔끔하게. 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 한번 봐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좀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이 차트를 잘 쳐다보면요 패턴이 좀 보여요. 그 뭐 박스권 매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요것도 잘 보면은 어느 선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리고 요것도 요 위에까지 막혀 있고 요것도 보면 1년 이평선 맞춰가지고 좀 뚫지 못하고 뭔가 이게 내려오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향 추세인데 네. 한 여기쯤에서 걸어놓으면은 걸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유한타 트레이더잖아요. 네. 유한타 트레이더 기능 중에서 그 대주거래에서 쇼커버링하고 공매도 치는 그 지점을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유한타 쓰시는 분들은 이거 활용하셔도 돼요. 네. 보게 되면은 여기 L이라고 된 게 네. 쇼커버링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S라고 해서 이게 공매도 자리예요. 네네. 근데 이 공매도 자리하고 요 L이라고 해서 쇼커버링 치는 자리에 있죠. 네네. 딱 보이죠. 네. 그러니까 요런 거를 눈에 좀 이렇게 익으시면은 내가 무조건 달려들 게 아니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평선을 딱 맞고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있죠. 네. 박스권 매매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공매도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들어오는 자리가. 네. 그리고 쇼커버링 들어오는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디테일하게 봤었을 때 막 네. 달려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냥 막 날아가니까는 막 잡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요 뭔가 모양의 패턴이 있는데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네네. 네. 종목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요번에는 LG생활건강 가볼까요? 좀 골고루 섹터별로. 네. LG생활건강도 좀 뭔가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는 등락폭이 엄청나네요. 네. 최근에. 요것도 보면은 그래 나름대로 패턴이 있어요. 여기 1년 이평선 맞고 있죠. 그 다음에 위로도 이렇게 딱. 그래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요게 받쳐주는 게 무너졌을 때는 밑으로 더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요것도 위로 좀 막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막혀 있고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잠깐 뚫었지만 어쨌든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바닥으로도 여기 지지해주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네네네. 그리고 또 보면 최대 매물이랑 1년이랑 2년 이평선이 다 겹쳐요. 그러네. 네. 그러면은 내가 LG생활건강이 너무 좋고 호재가 있고 재무가 좋아. 그럼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요런 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최대 매물대가 있는 그런 공간. 네.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받쳐주지 않을까? 네.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호재만 듣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거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본다는 건 세력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겠죠. 네. 하지만 뭔가 호재를 보고 뉴스를 보고 달려들었을 땐 저는 10번 중에 8번, 9번은 항상 후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잡게 되면요. 손해볼 확률도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수익이 난 상태라면은
훨씬 더 이게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하나 더 볼게요. 네. 요번에는 좀 잘 나가는 기업. CJ ENM 볼게요. 네. CJ ENM도 보면은 일단 딱 쳐다봐요. 차트를. 그러면은 뭔가 위로 막힌 데가 있고요. 밑으로도 받쳐주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요런 데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위로는 여기가 막혀 있네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쭉 떨어졌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있지만은, 여기 보면 뭐 60일선에서 뚫지 못하고, 이렇게 좀 뭔가 좀 막혀 있죠, 여기도. 네네. 그죠? 그리고 지금은 25일 이평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다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네. 그럼 나는 여기서 잡아야겠다. 달려들지 말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전 윗고점, 네. 그 다음에 저점끼리 이렇게 했을 때 가상의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패턴이.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는 연습을 해보자. 네네. 네. 막 달려들기보다는. 네.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그 대주 거래 딱 보면은 공매도 들어오는 데랑 그 다음에 롱숏 들어오는 데랑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죠? 뚝 바닥일 때 항상 이 롱숏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 가상의 선에서 보면은 딱 네. 맞아요. 어느 정도는. CJENM 같은 경우는 지금쯤 매수 기회가 될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요것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렇죠. 먼저 재무적인 네네네. 거랑 성장성, 시장 다 보고 다 충족이 된다라면은 어디서 잡아야겠다. 네, 기술적인 거는 어쨌든 보조적인 뭐 그렇죠. 지표를 네. 활용하는 거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고 어쨌든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좀 보조 지표를 네.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 지지 반등 받을 때 내가 매수만 잘한다면은 상당히 이게 투자가 여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바이오도 하나 해볼까요? 녹십자 한번 가볼게요. 네. 좀 유명한 회사죠. 네. 네. 녹십자도 보게 되면요. 딱 그냥 봐봐요, 일단. 보면은 요 저점이랑 여기 꼬리랑 맞네요. 네. 그리고 위로도 좀 뭔가 좀 막혀 있죠. 이게 연장이 되죠. 여기서 약간 네네네. 뚫긴 했지만. 네. 네. 그리고 바닥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박스죠, 이렇게. 아. 네. 2년 이평이랑 맞고 위로도 좀 한 요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최대 매물이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잡느냐, 여기서 잡느냐랑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매수하기 직전에 차트 한번 진득하니 보고, 네. 예, 이 추세가 어떻게 될까 좀 예측 한번 해보고 신중하게 매수를 한다면 그래도 막 불안에 떨면서 막 급하게 네. 막 단타에 이렇게 치우치거나 좀 그런 거는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기업 분석이 철저한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선들을 보기 위해서 네.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그 시장의 유동성을 위해서는 단기 투자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뭐 하셨는데 그렇죠.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고요. 꼭 장기적인 전략가로서 성공하시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